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69년 전 위기에 처한 조국을 수호한 6.25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밑거름이 됐다. 영동에서 열린 호국 보훈 행사에서 서욱 육군참모총장이 한 말입니다. 참전용사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무공 훈장도 전달했는데요.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뜻깊은 현장을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겨울 추위를 막아낼 튼튼한 이중창에 문턱을 없앤 바닥과 마을방송 안내 시스템까지 영동 출신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박원용 할아버지의 새 보금자리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 용사에게 민관군이 협력해 진행하는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으로 337번째 준공입니다. 집이 너무 허술해갖고 비도 새고 막 그랬는데 너무 새 집을 줘갖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영동초등학교에선 선배 참전용사 27명의 이름이 적힌 명패 전달과 함께 무공훈장 수여식도 열렸습니다. 육군본부가 전쟁 당시 긴박한 전투 상황 탓에 약식 증서만 전달했던 참전용사와 유가족 8명을 찾아 전달했습니다. 참전하신 지 67년 만이고 돌아가신 지가 33년 되셨거든요.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훈장을 받게 돼서 참 감사하고. 학생들에겐 선배님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진정한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배움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나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뜻깊은 행사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아이들에게 좋은 그런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은 희생과 헌신으로 참혹한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호국 영웅들과 유족들께 최고의 경의를 표하며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뒤늦게나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북 지역 중고생들의 인터넷 도박 중독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의 도박이 단순 도박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심각한 학교 폭력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박수범 프로듀서가 그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충북 지역 한 고등학생이 올린 글입니다.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금품 갈취를 당했고 이로 인해 아버지가 자살까지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금품을 갈취할 때 불법 인터넷 도박을 이용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토토를 2년 동안이나 강요했고 돈을 따면 빼앗아갔고 잃으면 폭행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이 도박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안에서 부채 문제로 인한 여러 폭력 사태라든지 또 부채를 갚기 위해서 사기를 친다든지 또 매매춘을 한다든지 이런 범죄 행위까지 연결되고 있고요. 전국 17개 시도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별 도박 문제 실태 조사에서 충북 지역의 도박 중독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도박 중독 문제군과 위험군을 합친 일명 레드존의 비율은 10.8%에 달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도박이 이루어지는 비율도 전국 평균이 9.8%에 비해 충북은 17.8%에 달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비율도 충북은 1.9%로 나타났습니다. 폐해 금액도 점차 커지고 있고 그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 범법 행위를 저질러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던가 이런 경우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충북 학생들의 도박 중독 실태는 심각하지만 도교육청의 대처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관련된 것들을 사이트를 통해서 학교에 안내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도 도박이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안내, 또 학부모님들한테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의 보급과 함께 손 안으로 들어온 인터넷 도박 중독. 철저한 예방 교육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CJB 뉴스 박수범입니다. 사기 분양 논란을 빚은 서충주 코하루 더 테라스에 대해 충주시가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아파트 사업 하나로 시의 건축 규정이 바뀌는 게 맞는 건지는 의문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서충주 신도시의 지구 단위 계획이 변경될 전망입니다.
충주시가 40%인 공동주택의 법정 조경 면적을 10% 정도 줄이겠다는 겁니다. 사기 분양 논란을 빚은 서충주 코하루 더 테라스 아파트가 배경입니다. 이럴 경우 현재 법정 조경에 포함된 개별 세대의 테라스를 공용 녹지 면적에서 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30%, 녹지는 20%만 하면은 옥상 녹화는 해결이 돼요. 하지만 법정 조경 면적의 축소는 양날의 검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녹지 면적의 감소로 인한 건폐율 상승의 수혜는 온전히 시행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인센티브를 받은 조건이기 때문에 트레이드오프 조건으로 봤을 때 그에 상응하는 어떤 공공기여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이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은 지구 단위 계획의 변경은 단지 내 녹지의 축소를 묵인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절도범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CCTV를 돌려보고 또 돌려보다가 몸에 있는 작은 문신을 발견해 꼬리를 잡았습니다. 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쓴 남성이 금은방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금목걸이를 사겠다며 이것저것 착용해봅니다. 포장을 해달라고 한 뒤 주인이 방심한 틈을 타 갑자기 금목걸이를 들고 도망칩니다. 26살 김모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시가 4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김 씨는 마스크와 긴팔 티셔츠를 입는 등 치밀함을 보였지만 문신 때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목에 새겨져 있던 문신이 금목걸이를 착용해 볼 때 CCTV에 포착된 겁니다. 경찰은 이 문신을 단서로 대전으로 달아난 김 씨를 2주 동안의 추적 끝에 붙잡았습니다. 피해 현장에 있는 CCTV를 수십 번에 걸쳐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범인의 몸에 있는 문신을 확인하고 그 특징점이 되는 게 있어서 저희 내부망에 있는 그 동일수법 전과자를 상대로 해서 그걸 대조를 해서 특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의회가 이번 주 도의회 정례회 기간에 인사청문회 도입 문제를 협의합니다. 도는 13개 산하기관 가운데 2곳을 먼저 시행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도의회는 다수 산하기관장과 정무부지사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도내 학생들의 성폭행과 폭력 사건이 이어지면서 학생 자치와 자율의 수준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사자인 학생들도 자율과 통제의 필요성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교육감과 학생 대표들 간의 원탁 토론회. 이른바 모범생들로 불리는 학생회 소속들이 참석했지만 화장과 펌어, 염색을 한 학생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토론 주제인 학생 자치와 학생 인권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강화돼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고등학생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활동 같은 것도 적용되는 게 학생이니까 학생이 직접 짜고 이러면 책임감도 갖고 열심히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직은 학생 신분인 만큼 일정 부분 통제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김병호 교육감은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학생 인권 강화는 세계적 흐름이며 기성세대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좀 가부장적인, 좀 수직적인 어떤 봉건윤리의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의 감성과 개성과 이런 부분을 자꾸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가. 또 최근 이딴 사건들과 학생 인권 강화는 무관하며 사건을 막기에는 교육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전북과 광주에 이어 오는 2020년 말까지 학생 자치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는 등 학생 인권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청주시 현도면에서 전승되고 있는 현도 둘의 농요는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할 정도로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을 지키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이 수상 10주년을 기념해 시연회를 마련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모내기를 앞둔 들녘이 신명나는 축제장으로 변했습니다. 땡볕 아래 수천 번 몸을 굽혀야 하는 고된 농산일. 농부는 구성진 선소리가락에 피곤함을 잊고 부지런히 손을 움직입니다. 청주시 현도면 주민들은 1990년대 중반 사라질 뻔했던 현도 둘의 농유를 되살렸습니다. 모심기, 물품기, 이듬매기 등 12마당으로 구성된 농유는 2008년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까지 거머졌습니다. 끊긴 줄 알았던 중원농유의 원형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년 정도 되는 전에 내려오던 게 이제 사라지다가 다시 우리가 이제 또 그런 걸 발굴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보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되살린 전통 문화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미지수입니다. 한때 100명에 달했던 보존의 회원은 현재 5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나마 대부분 7, 80대 고령입니다. 어르신들은 하나둘 돌아가시는데 배우려는 젊은이들의 발길은 끊겼습니다. 주민들의 자부심만으로 전통을 잇는데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연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거를 이제 펼치게 됐는데 지역의 그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좀 아끼고 보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내몰린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제천시가 내년부터 5년간 매년 상수도 요금을 8%씩 인상합니다. 제천시는 상수도 시설을 확장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 급수 수익이 감소해 재원이 부족해졌다며 인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제천시는 만 18세 이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는 요금의 20%를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아파트 공급 과잉 논란이 있지만 수요가 적더라도 매년 일정량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시장은 청주시의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소유율은 60%를 넘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 공급 계획이 평균적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만 대상으로는 할 수 없다며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수출과 투자 유치를 위해 최초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도는 일본인 한다 겐지 씨를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에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다 겐지 씨는 야마나시현 퇴직공무원 출신으로 지난 1995년 충북에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언론사에 공문을 유출한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각하 의견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문서를 유출한 직원을 특정할 수 없고 피고발인의 책임도 경미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한 언론사가 행정실수를 지적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보완문서 유출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청풍학회 가곡과 별곡 공연이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보은에서는 한국 오픈 국제 우드볼 대회 폐회식이 오후 6시 30분 국민체육센터에서 있습니다. 진천에서는 음식 나눔 짜장데이 행사가 오전 11시 황금루 중화요리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대체로 흐리고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도내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 안팎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29도 등 27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은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